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디자인을 베껴도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디자인을 베끼면 안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에서 디자인을 베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. 한국에서 디자인을 베끼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입니다.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는 디자인을 베껴도 처벌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실제로 2012년 통계를 보면 똑같이 디자인을 베꼈을 때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102억을 배상을 했고요. 한국에서는 7,8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이 디자인을 베껴도 한국에서 베끼는 것보다 미국에서 베꼈을 때 130배나 강한 처벌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베껴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어요. 그래서 드디어 한국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.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는 디자인을 베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베껴서 만약에 남한테 피해를 줬다 하면은 피해를 준 만큼만 배상을 하면 됐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인 베껴서 상대방이 1억 정도 손해를 봤으면 제가 딱 1억만 물어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1억의 피해를 줬을 때 단순히 그 1억만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벌을 준다는 의미로 실제로 피해를 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는 피해를 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디자인 베껴서 1억의 피해를 주면 상대방한테 최대 3억까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. 물론 아직까지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이 배상액이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 디자인을 베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디자인을 베끼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입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에서 디자인을 베끼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. 이제는 기업도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 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똑같이 한국 기업들은 디자인에 크게 신경을 안 써서 막 베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디자인 표절 사건들이 있어 왔고요.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 기업도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. 어디서 그런 게 보이냐면 2018년에 나온 국제 디자인 특허 통계가 있는데요. 이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돈을 가장 많이 썼는가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통계에서 순위가 높을수록 디자인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 기업인 거죠. 통계를 보시면 5위가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, 4위가 이제 미국의 프록터앤갬블즈, 3위가 네덜란드 가구 기업인 폰켈, 그리고 2위가 한국의 LG전자,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. 이 통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디자인을 지키기 위해 돈을 가장 많이 쓴 회사 1위와 2위가 한국 기업인 걸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삼성 같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한 10년 전만 해도 디자인을 많이 베꼈어요. 그래서 막 초기에 갤럭시가 아이폰 베끼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삼성이나 LG전자를 보시면 어떤 기업에 뭔가를 베낀다라기보다도 디자인을 선도하는 기업에 들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디자인을 베끼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. 이제는 한국 기업도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 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베끼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. 이제는 소비자들이 디자인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입니다.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소비자들이 디자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기도 했고 사실 또 표절을 했는지 알 방법이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가성비만 좋다면 굉장히 잘 팔리는 시대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죠. 대표적으로 유튜브 때문에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디자인을 베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다음날 표절을 저격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옵니다. 대표적으로 저도 작년에 이제 온도라는 유튜버 분이 디자인 표절을 했을 때 바로 저격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사막여우라고 되게 유명한 분이 계세요. 그분도 어떤 기업이 나쁜 짓을 하거나 또 표절을 했을 때 바로 저격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.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표절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또 소비자들도 이런 영상이 올라왔을 때 되게 격하게 반응을 해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생기면 언론에서 뉴스 기사로 표절을 다루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디자인 표절을 해도 소비자들이 모르고 잘 팔리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디자인을 베끼면 바로 소비자들한테 모두 알려지게 되고 기업 이미지 박살나고 물건도 못 팔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한국에서 디자인 베끼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이제 소비자들이 표절을 바로 알 수 있게 됐고 또 신경도 쓰기 시작했다 입니다. 그래서 이 디자인을 베끼면 안 되는 이유 3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한국에서 디자인을 베끼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입니다.
최대 3배까지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됐고요. 두 번째로 이제 한국 기업들도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. 디자인을 지키기 위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 1위가 삼성전자, 2위가 LG전자였다. 이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유튜버나 이런 온라인 매체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표절하면 소비자들이 바로 알게 되고 또 불매운동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베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네,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디자인을 베끼면 안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법도 바뀌고 기업도 바뀌고 소비자도 바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개선할 점을 찾자면 이 디자이너들도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디자이너들도 최소한의 법을 배우고 내 디자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한국에는 디자인을 지켜주는 기관이 있는데요. 바로 특허청이란 곳입니다. 특허청에서는 디자이너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을 때 이 특허를 통해서 보호해주는 기관인데요. 특허청에서 이 디자이너들이 법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허청 디자인 맵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. 이 특허청 디자인 맵에서는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들 있잖아요. 앞으로 디자인이 어떻게 보호가 될 것이다. 그리고 실제로 싸웠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다. 이런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법적인 이슈를 법을 잘 모르는 디자이너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사이트입니다. 네, 그래서 앞으로 이 특허청 디자인 맵을 통해서 누가 내 걸 베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우신다면 디자인을 더 확실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특허청 디자인 맵 링크는 제가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